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겨울. 무생명의 활동이 멎은 것 같지만 야생은 살아있습니다. 이 엄동설안에도 자신의 임무를 완수한 수리부엉이 수컷. 수리부엉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대를 잇는 대장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의 추위를 피해 호수에 날아든 겨울 철새들. 모든 것이 얼어붙은 이곳에서 무사히 겨울을 날 수 있을까요? 하천에선 수달 가족이 겨울밤의 주인입니다. 참개, 잉어 등 먹잇감이 풍부해 사냥터로는 제격이죠. 한때 환경오염의 대명사였던 시와습지. 이제 수달, 수리부엉이 등 멸종위기 동물들의 새로운 안식처로 거듭났는데요. 우리의 이야기는 시와습지에서 살아가는 겨울 야생에 관한 지난 5년의 기록입니다. 한때 갯벌이었다가 시화방조제 공사로 풀밭으로 변신한 시화초지. 봄날 새하얀 꽃을 피웠던 띠들은 이제 울긋불긋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바위절벽도 11월의 마지막 가을을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작진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바로 수리부엉이. 수리부엉이는 한 번 부부의 인연을 맺으면 평생 함께 생활하는 텃새입니다. 야행성인 수리부엉이는 낮에는 주로 바위나 나무에 은신해 있는데요. 해질녘이면 서서히 활동 채비를 합니다. 울음은 암수 간 소통의 신호입니다. 수컷은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시와습지가 제 땅임을 선포합니다. 암컷도 믿음의 화답을 합니다. 소프라노의 높은 음을 내는 암컷과 달리 수컷은 바리톤의 저음을 냅니다. 멀리까지 자신의 소리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 사랑의 이중창으로 바뀝니다. 곧 겨울 산란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굳건한 신뢰를 확인한 수컷. 이제 시와습지 곳곳 야간 순찰에 나섭니다. 시와초지 바로 옆에 자리 잡은 대송호수. 겨울 진객들이 벌써 털을 잡았습니다. 큰 고니는 날개 편 길이가 2.4m로 우리나라를 찾는 가장 큰 철새죠. 이곳은 수심이 얕아 먹이를 넣는 데 최적의 장소입니다. 시화호, 대송호수, 시화초지, 갈대습지 등을 아우르는 시화습지는 큰 고니, 오리, 기러기 등 28만 마리의 철새들이 찾는 겨울 안식처입니다.
멸종위기 중 노랑부리 저어새도 날아들었습니다. 번식을 마친 저어새가 떠나갈 즈음이면 노랑부리 저어새가 빈자리를 대신합니다. 허이허이 주걱 같은 부리를 저어서 물고기나 수서곤충을 잡는데요. 부리 끝이 노랗다는 점이 저어새와 차이죠. 시와호 상류에 위치한 안산 갈대습지. 수질 정화를 위해 인공 조성된 습지입니다. 하천 어도 주변엔 숭어, 잉어 등 시와호를 오가는 물고기들이 지천입니다. 먹이가 있는 곳엔 이를 노리는 포식자가 있기 마련. 오리들은 민물 이끼를 얻기 위해 매일 이곳을 찾습니다. 이곳에 수달이 서식한다는 제보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수달 탐사에 나섰습니다. 곧이어 갈대습지 곳곳에서 드러나는 선명한 수달 흔적들. 상태로 봐서는 어제 정도에 배설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수달이 활동하는 밤을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모습을 드러낸 녀석은 삭. 얼마 안 있어 물 가운데서 또 다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새끼 수달인데요. 봄에 태어난 걸 감안하면 생후 7개월 정도입니다. 가까스로 제 어미를 만났습니다. 다 컸을 법도 하지만 어미의 품을 파고듭니다. 어미는 결국 젖바는 걸 허용하는데요. 새끼 수달은 혹독한 겨울을 견디려면 부지런히 사냥 기술을 익혀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어미와 새끼는 어도물길을 따라 사냥 훈련에 나섰는데요. 익숙한 사냥터인 듯 손쉽게 외래종 블루길 한 마리를 건져 올렸습니다. 이 정도면 하루 반 끼 식사는 거뜬할 듯합니다. 이때 새끼가 나타났습니다. 무임승차하려 하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어미는 새끼가 스스로 사냥하길 원합니다. 대식가 수달은 하룻밤에 1kg 잉어 한두 마리는 좋게 해치웁니다. 수달은 장난꾸러기 선수입니다. 사냥하는 시간을 빼고는 대부분 놀이를 합니다. 서로 간에 물고 깨무는 놀이를 통해 새끼들은 성장해 갑니다. 일부 다처제 생활을 하는 수달의 경우 수컷은 영역 내에서 단독 생활을 하고
암컷은 새끼들이 이듬해 독립해 나갈 때까지 함께 생활합니다. (1월) 초 시와 습지에 폭설이 찾아왔습니다. 수리부엉이는 바위 틈새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거센 눈발을 온몸으로 맞으며 미동도 않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수리부엉이 암컷인데요. 벌써 번식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에 시작한 눈은 세찬 바람까지 몰고 온 상황. 밤이 되어도 그칠 기미가 없습니다. 수리부엉이 암컷은 눈을 한 움큼 인 채 보금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털어도 쉼없이 쏟아지는 눈발. 수컷도 혼자 둥지를 지키는 암컷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둥지에 있는 암컷의 식사 배달을 전담하는 수컷. 결국 힘겨운 사냥길에 나섭니다. 수달 가족이 살아가는 안산 갈대습지. 이곳도 폭설을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새끼 수달은 처음 맞이한 눈이 마냥 신나나 봅니다. 어미가 일용할 양식을 마련했지만 참개는 새끼의 차지. 시와 상류는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기수역이어서 참개가 지천입니다. 얼음 속으로 들어가기만 해도 먹거리를 구해올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시와 습지는 온통 새하얀 눈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살을 내는 강추위에도 제작진은 시와의 겨울 야생을 만나러 다시 나섰습니다. 수리부엉이 암컷은 굳건했습니다. 암컷은 2개의 알을 낳았습니다. 수리부엉이는 왜 혹한의 추위 한가운데서 가장 먼저 알을 낳고 번식에 나서는 것일까요? 포식 동물들은 항상 다른 먹이가 되는 동물들보다 번식을 좀 일찍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리부엉이 같은 경우는 12월에서 1월에 번식을 시작을 하고, 그러면 이제 새끼들이 이소하는 시기가 거의 3월, 4월이 되고, 그때가 되면 이제 다른 먹이 동물이 되는 동물들이 이제 새끼가 한참 나오는 시기고 이소를 하니까 그 수리부엉이 새끼들한테는 그때가 가장 이제 야생으로 나갔을 때 다른 먹이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수리부엉이들은 이제 좀 더 다른 조류보다는 좀 더 일찍 번식을 시작을 합니다. 1월 중순, 시베리아 동장군은 대송호수 전체를 얼려버렸습니다. 호수가 얼기 전엔 수초로 연명할 수 있었지만
이제 그마저도 불가능하네. 큰 고니들은 더 늦기 전에 얼지 않는 남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큰 기러기 천여 마리가 갯벌을 간척한 논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벼 그루터기나 풀뿌리는 이 겨울 큰 기러기의 유용한 먹이가 됩니다. 큰 기러기들은 시와의 초지와 논, 호수를 오가며 겨울을 납니다. 수리부엉이 수컷은 야간 활동에 앞서 울음소리로 암컷과 의사소통을 합니다. 한겨울 35일간의 알품기 대장정. 둥지 지키는 일을 전담하는 암컷의 두 귀는 언제나 수컷이 알려오는 신호에 집중합니다. 암컷의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야 사냥에 나섭니다. 바로 앞 초지는 수리부엉이 수컷의 주 사냥 무대. 금방 수컷이 돌아왔습니다. 부리에 물린 건 따쥐. 시와 초지에서 자주 발견되는 쥐입니다. 꾸룩거리는 소리를 내 특유의 의식을 치른 다음 둥지로 먹이를 전달합니다. 비록 따쥐는 한 입도 채 안 되지만 온종일 알을 품는 암컷에겐 최고의 식사가 될 것입니다. 수리부엉이는 온몸이 깃털로 덮여 있어 방 안에는 최고의 신체 구조인데요. 한겨울에 번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무기입니다. 알을 품은 지 한 달이 훌쩍 흘렀습니다. 드디어 새끼가 태어났습니다. 어미는 새끼에게 먹일 양식이 더욱 필요합니다. 인근의 초지. 먹이 조달은 수컷의 의무입니다. 시력이 발달한 수리부엉이는 한밤중에도 사물을 훤히 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포착한 수리부엉이. 소리 없는 비행에 나섭니다. 뭘 잡았을까요? 시와 습지 수리부엉이의 먹이를 관찰한 결과 민가나 농경지 주변의 수리부엉이와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시와우는 육지하고는 다르게 육지에서는 주로 이제 포유동물, 쥐, 토끼 이런 것들을 먹이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이쪽 시와우는 이제 습지가 조성됨에 따라서 주로 이제 조류들, 그러니까 오리라든지 작은 이제 소형 조류들, 그다음에 꽁 그런 것들을 주로 먹이로 취식하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상위 포식자 수리부엉이는 초지와 농경지의 생태계를 적절하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1kg짜리) 오리 한 마리면 어미와 새끼가 하룻밤을 견디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둥지에서 새끼 양육은 전적으로 암컷의 몫입니다. 암컷에게만 찢어주는 본능이 발달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수리부엉이를 비롯해 맹금류들은 사냥과 육아의 철저한 분업을 통해 번식을 완성합니다. 국내 연구에 의하면 우리처럼 큰 먹이를 사냥해오는 시와습지 수리부엉이는 다른 곳에 비해 번식 성공률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겨울밤에도 시와습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밤새 수은주가 더욱 곤두박질 쳤는데요. 갈대습지 전체를 얼려버렸습니다. 아침 햇살에 새끼 수달들이 외출을 나섰습니다. 어미의 손을 잠시 놓친 모양입니다. 어휴, 다행입니다. 새끼는 아직도 젖이 고픕니다. 수달과 같은 젖먹이 동물들에겐 어미의 품이 최고입니다. 모든 움직임이 정지된 겨울 세상. 얼음구멍은 수달에겐 생명의 통로입니다. 낮인데도 수달이 활동하는 것으로 보아 지난밤 사냥이 신통찮았던 걸까요? 역시 참깨는 최고의 영양식입니다. 얼음이 언다는 것은 수달에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얼음 위에서 몸단장을 할 수도 있고 쉬 천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한겨울 차가운 물에서도 견딜 수 있는 수달의 신체 조건은 뭘까요? 그건 수달의 털이 겉과 속 이중 구조로 돼 있어 보온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수달이 먹고 남은 건 오리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하천가에 나타난 희귀물새, 흰목 물대새. 그런데 수달이 관심을 보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다시 시도해보지만 마찬가지. 그렇다고 수달이 물고기만 사냥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수달의 먹이 중 조류는 10% 이상 됩니다. 사냥한 새 한 마리를 두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는데요. 밤새 배를 몹시 골았던 모양이네요. 이곳 갈대습지에선 수달이 새를 사냥한 흔적이 여러 번 발견됐습니다.
갈대습지 주변 5km 구간이 수달의 영역. 수달의 보금자리는 어딜까요? 배수로 안이 바로 비밀의 장소입니다. 수달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풀잎을 한가득 물고 있습니다. 잠자리 보수를 하려나 봅니다. 이같이 풀을 이용하는 모습은 수달의 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특징적인 행동입니다. (1제곱미터) 넓이의 작은 공간. 수달 가족의 휴식 공간이자 침실입니다. 사실 이 목조주택은 자연둥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안산시에서 제공한 영구 임대주택입니다. 추운 겨울날 지푸라기를 깔고 누우면 이보다 더 좋은 이부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집 입구는 수달의 전용 화장실입니다. 원룸 주택이지만 나름 공간을 구분했을 줄 압니다. 야생을 위한 작은 배려. 야생과 함께 살 수 있는 첫걸음이 아닐까요? 야행성 수달의 행동을 밀착 관찰하기 위해 길목에 무인 센서 카메라를 설치해뒀는데요. 가장 먼저 활동을 개시한 건 삭. 얼마 안 있어 수달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곳 갈대숲길은 수달이 은친처에서 나와 물로 나가는 통로로 보입니다. 길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야생동물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겨울철 수달은 얼음구멍을 만들고 물속으로 들어가 사냥을 합니다. 습지 곳곳에 설치된 나무 산책로 아래도 수달이 은밀하게 이용하는 이동 통로입니다. 시와오 지킴이로서 시와오 환경보호에 앞장섰던 최종인 씨. 이제 수달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습지에 수달 쉼터를 만들어주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치해놓은 곳만도 총 14곳. 수달은 어떻게 이용하고 있을까요? 익숙한 듯 침입자가 없는지 점검하고 영역 표시까지 하는 수달.
소유권이 수달에게 완전히 넘어간 듯합니다.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수달에겐 언제나 긴장되는 일. 이 토굴도 수달의 차지인가 봅니다. 아예 털을 잡고 집수리까지 나섰습니다. 풀을 물고 들어가는 걸로 보아 임시 거처거나 번식굴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종인 씨가 직접 확인해 나섰습니다. 야, 들어갔다 왔다. 저 안에 지금 깊이 파놨거든요. 얘네도 이미 여기도 이제 왔다 들어왔다 왔다 자리를 잡았어요. 저 안쪽에다가. 여기 이런 시설물들은 여기 이제 사람의 편량, 모든 게 사람의 편량 시설이 거의 99%가 다 돼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생태적으로 얘네들이 필요한 게 뭔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촬영하고 밤에 이렇게 보면은 모래를 막 목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로 물하고 얘네들이 목욕을 하다 천적이 닿다는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어딘가를 선택한 게 여기가 가장 좋더라고요. 평소 탐방객도 출입할 수 있는 안산 갈대습지. 작은 손길은 수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배설물이 자기 싸는 영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싸놨어요. 이거는 어제 저녁에 쌌는데, 어제 저녁에. 또다시 눈이 내린 하천 어도. 수달 가족이 다 함께 집을 나섭니다. 수달은 언제나 경계심이 많은데요. 익숙한 길도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수달 4마리가 한꺼번에 포착됐습니다. 그야말로 월척을 건졌네요. 어미는 먹던 잉어를 새끼에게 나눠줍니다. 하천 생태계 최고 포식자 수달은 하천이 얼마나 건강한지 알려주는 지표종입니다. 수달이 살아간다는 건 생태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관찰 결과 안산 갈대습지에서 살아가는 수달은 최소 24마리로 추정됐습니다. 상당히 높은 밀집도입니다. 한 마리의 수컷이 여러 마리의 암컷을 거느린다는 걸 감안하면 최소 7, 8가족이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컷 먹었으니 신나게 놀아볼까요? 장난꾸러기 수달에게 얼음과 눈은 최고의 놀이터입니다. 그런데 한 녀석은 혼자 식사하다가 얼음이 떠내려가고 마는데요. 당황한 녀석.
엄마 찾아, 형제 찾아 산말립니다. 드디어 합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시 시작하는 놀이 한판. 수중보 빙판은 수달 가족의 신나는 놀이동산입니다. 뒹굴고 장난치고 간지러운 곳 긁는 것도 반복 행동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미끄럼 놀이가 최고죠. 이처럼 놀이는 수달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놀이로 지친 막내 수달. 얼음 위에서 꿈나라로 빠져들고 맙니다. (3월) 초 겨울이 지나간 수리부엉이 둥지 위에선 까치의 집짓기가 시작됐습니다. 수리부엉이 새끼들은 부쩍 자랐는데요. 털북숭이로 변신했습니다. 야생은 어미와 아비의 헌신으로 성장합니다. 도요 한 마리도 통째로 삼킬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이제부턴 형제 간에도 경쟁입니다. 배고프면 먼저 소리를 내야 먹이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적막한 어둠의 시간. 이번엔 암컷이 직접 사냥에 나섰습니다. 비대칭적 귀 구조를 가진 수리부엉이는 주변 소리를 입체적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스텔스기 같은 은밀한 피해. 성공했을까요? 암컷이 직접 먹이를 가져왔습니다. 청둥오리 수컷이네요. 새끼들이 부화 후 한 달을 넘기면서 암컷도 가끔 사냥에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새끼에게 먹이를 찢어주는 일은 전적으로 암컷의 몫입니다.
오리 한 마리는 생물량 기준으로 집쥐 5마리에 해당합니다. 이 수리부엉이 둥지는 30여 년 전만 해도 해안가 절벽이었습니다. 조류 먹잇감까지 풍부한 시와습지는 매년 평균 11개의 번식 둥지가 형성돼 우리나라 최대의 수리부엉이 서식지로 탈바꿈했습니다. 이번엔 수컷이 먹이를 사냥해 왔는데요. 수리부엉이와 같은 올빼미과 조류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 야행성 조류 중 가장 큰 수리부엉이는 날개편 길이가 1.7m나 됩니다. 날개 표면은 융단처럼 돼 있어 비행할 때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수리부엉이를 소리 없는 사냥꾼이라 부릅니다. 이제 새끼들은 먹이를 혼자 찢어 먹는 연습을 합니다. 이 시기 어미는 더 이상 둥지에 머물지 않습니다. 겨울이 지나간 즈음 어미의 자리는 나무 위입니다. 새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이제 울음소리는 어미와 새끼 사이를 이어주는 끈입니다. 부화 후 6주, 녀석들은 몰라보게 성장했는데요. 날개 깃도 제법 돋기 시작했습니다. 제 부모처럼 소리 없는 비행을 할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건 집쥐. 집쥐 한 마리는 거뜬하게 삼킬 수 있습니다. 점점 날개에 힘이 붙어갑니다. 뛰기까지. (3월) 말 시와초지에 기다리던 봄이 찾아왔습니다. 수리부엉이 둥지에도 봄 소식이 전해졌을까요? 그런데 암컷이 영 좌불안석인데요. 바로 이 까마귀 때문입니다. 꾀꾀, 경계음은 새끼에게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어미는 새끼를 지키고 싶고 까마귀는 자신의 천적을 쫓아내고 싶습니다. 어미는 결코 물러날 수 없는데요. 특별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부화 후 7주. 새끼는 제 부모만큼 자랐습니다. 성장은 떠남의 시간입니다. 첫째는 50일간의 둥지 생활을 마감하고 새로운 야생으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둘째는 아직 망설여집니다. 그러나 야생의 시계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첫째. 드디어 둘째도 용기를 내봅니다.
폭설과 추위를 함께 견뎌냈던 둥지 절벽. 이제 작별입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오르고 또 오릅니다. 둥지 떠나기는 시와습지 수리부엉이 새끼들이 겪어야 할 첫 번째 시련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시화초지의 새로운 주인으로 성장한 청년 수리부엉이. 앞으로 3개월은 더 제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홀로 서는 법을 터득해 나갈 것입니다. 혹한의 겨울에도 수많은 생명을 보듬어낸 시화습지. 시와 수리부엉이 제국이 영원하길 응원합니다.